알겠습니다. 어제 공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MBC 5.18 40주년 특별 방송에 출연해서요. 5.18 당시에 그 경희대 복학생 대표였다고 그래요. 서울대 서울역 대회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지금 엊그제 광주 MBC에서 인터뷰한 저 말씀을 제가 대변인할 때 사실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직접 들은 바가 있고 아까 우리 김영 의원님 말씀하신 광주 비디오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봤다 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광주 비디오 등 뭐 그런 활동들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디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네. 아마 실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제 경희대학교 복학생 대표 자격으로 그렇게 있었고 그 우리가 80년도에 그런 봄 5월 27일 뭐 등등해서 그 20일 때 한 20만의 학생들이 모였을 때 아마 학생 운동권의 지도부는 군의 어떤 투입 개입을 염려해서 네. 정말 좀 우리가 그런 걸 막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울역 대회군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지만 대통령도 그 부분을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 당시 어떤 학생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것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 당시엔 최선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은 어차피 군부 독재와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본다면 군의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철저히 그 당시 막아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경찰서에 수감이 되어서 그 경찰서에서 그 경찰들이 알려주는 그런 뭐 5.18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회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좀 전에 우리 그 박수현 전 대변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 노무현 대통령 언급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를 확장시킨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가장 많이 네. 생각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보니까 그 광주 5.18 광주 그 민중 항쟁과 관련된 그 비디오를 같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부산에서.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5.18 광주 항쟁도 광주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제한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기본 정신은 뭐 그 이후에도 민주화 투쟁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도 했고 뭐 노동계에서도 했고 또 재야에서도 했는데 그런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민주 정신을 좀 더 확산시키고 계승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도 그런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난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산업화라고 하는 또 민주화라고 하는 또 지금은 이제 뭐 정보화를 넘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사회가 계속 발전해 오면서 그런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담은 운동은 끊이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 어느 곳에서든지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또 부마 항쟁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민주화를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 이것은 마땅히 좀 계승되는 게 맞고 이것이 이제 국민을 화합으로 이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사실 당부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조금 그 서운한 면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이제 전 뭐 지난 보수 정권에서 조금 또 대통령이 좀 비판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꼭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것도 여태까지 계속 발의되고 국회에서도 통과됐고 또 YS 정부 때도 특별법 같은 거 이제 통과가 됐고 물론 부족한 점이 있어요. 사실 보수 정권에서도 대통령들이 네. 취임 첫 해만 광주 5.18 광주 기념식에 참석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민이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 포함해서 네.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될 때다. 특히 우리 정치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적극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왜 광주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예를 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확 안 와닿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광주 시민들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걱정을 사실 대변인을 했던 사람도 들더라고요. 대변인 전직 그렇습니다. 대변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주와 직접적인 관련은 갖지를 못했을 겁니다. 네. 광주가 철저히 고립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어떤 광주를 철저하게 외롭게 만든 서울역의 대회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광주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과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네.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는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그 비디오를 부산의 카톨릭 센터에서 그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그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했던 것이 정말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한 일이 다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일화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광주의 그런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알림으로써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역을 뛰어넘는 주제로 만드는데 일단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소회처럼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보태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맞이해서 오늘 대통령 기념사에 보면 어떤 대구에 굉장히 참고를 하던 그런 시기에 네.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하고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5월 정신의 확장이 아니겠냐라는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이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여와야 정치권이 전혀 이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어떤 충돌이 없이 그렇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제2의 어떤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역시 청와대 대변인 하신 그 관록이 묻어나네요. 아 그렇습니다. 너무 해석이 좋습니다. 해석이 좋은 거예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요. 좀